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1년 후 시어머니라는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아들의 거취를 물어보셨어요. 저기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 좀 해줘라.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1년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을요. 그게 말이다. 사실 우리 집에 몇 달 전에 찾아왔는데 배신이 당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자기 어디 가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술을 취해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염치 없지만 너한테밖에 물어볼 사람이 더 있니?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는 가끔 연락 올 거 아니니? 애들이 있다고 올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왔겠죠. 고생하기 싫다고 편하게 산다고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난 사람을 제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지모의 전화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저를 며느리로 인정도 해주지 않다가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제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희 엄마는 그런 인간 말종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며 당장 찾아가려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제게는 누군가를 미워할 여력도 없었어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상간녀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가까운 공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집도 대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고요. 친정엄마는 오랜 식당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셔서 더 이상 식당 일은 하지 못하신 상태였지만 그 몸을 해서 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근근히 들러서 챙겨주었고 저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일을 하고 또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만나는 날에는 욕을 얼마나 했던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화가 채 풀리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에는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외국에 돈을 벌러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옛날 저희 엄마가 제게 했던 그 말처럼 똑같이요. 더군다나 지 아빠랑 똑같이 생긴 첫째 아들이 점점 커갈 때에는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친정엄마는 점점 연로해져만 갔고 건강도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의 행방을 묻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봉투에 돈을 조금씩 넣어주셨고 그 덕분에 그 아이들에게 가끔 고기도 사 먹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한 10년쯤 지났을까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병이 있으셨는데 아마도 그게 악화되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하나뿐인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저 같아도 온전하게 살아가긴 힘들죠. 저는 시모의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요. 왕래는 거의 없었지만 아이들의 자신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는 와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리둥절한 아이들에게 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그나마 뿌듯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해준 제게 고맙다며 시아버님은 돈이 두둑히 담긴 봉투를 건네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형평상 그 봉투를 받아들고 집에 왔습니다. 이 못난 인간아, 니네 엄마는 이렇게 너 찾다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 엄마 가는 길은 지켜야지. 못난 놈, 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아 남편을 원망하며 꼴딱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생전 못하는 소주 한 병을 타서 친정엄마와 나눠 먹고 자리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실 쪽에서 분명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나가려고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훅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보이던 사람은 키가 큰 남자로 보였는데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의 소리를 질러 가족들을 깨우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죠. 바들바들 떨리는 몸이 바닥으로 축 처지고 있는 동안 복면을 쓴 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안방 한쪽 구석 위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만 주세요. 떨리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그 강도에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복면 쓴 강도는 되려 자신의 안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더니 갑자기 돈을 꺼내는 거예요. 꼬깃꼬깃해진 돈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잡은 후 손바닥에 30만 원쯤 되는 돈을 쥐어줬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만 있었는데 제게 돈을 쥐어준 그 강도는 그 길로 재빨리 도망쳐버리더라고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니 친정엄마와 자식들 모두가 잠에서 깨서 제게 달려왔고 무슨 일이 있느냐며 소리를 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죠? 방금 누가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저기 그래, 없어. 다친 데 없어. 걱정하지 마. 방금 뭐예요? 도둑이죠. 엄마 도둑이랑 마주친 거예요? 이 돈은 뭐예요? 그게 저기 있잖아.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정신이 들어 깨어났고 자식들은 그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찰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잃어버린 물품도 없고 협박도 안 받았으며 오히려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했고 가족들도 의아해했죠. 그리고 더욱 이상했던 것은 안방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본 것이었는데요. 사실 거실에 걸어놨던 사진인데 남편이 떠나고 빚 갚고 그러느라 이사를 오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안방으로 옮겨놓은 사진이거든요. 본명 쓴 강도가 왜 그 사진을 그렇게도 유심히 들여다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놀란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공장에 가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많이 힘들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고 찝찝한 기분도 가시질 않았고요.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퇴근을 했고 아이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신고하셨죠? 그 강도가 오늘 자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자수요? 자수를 했다고요? 네, 경찰서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 집에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저기 이것 좀. 네? 이거요? 이게 뭐죠? 경찰은 금목걸이 하나 시계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을 이어갔어요. 최민석 씨 아시죠? 어제 그 복면 쓴 강도가 바로 최민석 씨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민석이요? 네, 이 목걸이랑 시계도 비싸게 팔아서 이 집에 가져다 주려 했는데 그냥 이대로 드리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요. 경찰이 말한 최민석이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이자 저희 엄마의 사위요. 10여 년 전 이 집을 떠나나간 바로 그 사람이요. 아이들은 아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놀라기도 했지만 집 나가서 다른 년이랑 산다고 했던 남편이 복면 쓴 강도가 되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복잡한 감정에 얽혀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더 말에 덧붙였어요.
지금 최민석 씨 경찰서에 있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막내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맞지? 최민석 우리 아빠잖아. 우리 아빠 맞잖아. 아빠 외국에 있다며. 아빠 외국에서 돈 벌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못 오는 거라고. 근데 왜 아빠가 강도야? 우리 집에 왜 강도로 온 거냐고. 그게 말이다. 그게 있잖아. 아휴,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 얘기해 줄게. 이제 다 이야기해 줄게.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정엄마는 이런 제 옆에 앉으셔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다가 잠시 후 많이 속상하셨는지 자리를 떠나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얼굴이 참 많이도 상한 남편이 구석에 앉아 있었죠. 다가가서 남편 앞에 서 있으니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멀끔하게 생겼던 남편은 흰머리가 가득하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는 거뭇다 못해 거칠거칠해진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진 인생을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한 제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못난 인생을 살았기에 자기 엄마 가는 길도 못 보고 도둑질이나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나 보기 싫어? 왜 나를 안 봐? 여기 오지 마. 이런 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나 같은 놈 절대 앞으로도 찾지 말고 이런 데도 오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나 잊어줘. 걱정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진작에 다 잊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당신은 머나먼 외국 땅 가서 돈 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당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애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다시는. 이 못난 인간아. 얼마나 못났으면 네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도둑질하고 다니냐.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길로 경찰서를 벗어나왔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온전하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안 한다고 사고가 했으니 믿어보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남편의 모습에 하루하루 한숨이 늘어만 갔어요. 아이들도 계속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친정엄마 역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애비 어떻게 됐다니? 세상에 사람이 그런 꼴을 해가지고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어? 이 세상 귀하게 살던 사람이 어쩌다 그런 꼴까지 된 거야? 엄마, 나도 몰라요. 이제 우리랑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버리고 떠난 사람 뭐하러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만 궁금해하세요. 그냥 잊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잊기는 어떻게 잊어. 큰애 봐라. 집이랑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젓가락질 하는 모습까지 아주 판박인데. 아이고 아주 내가 못 살아. 잠도 오지 않아 저는 남편이 경찰을 통해 건네준 목걸이와 시계를 꺼내보았어요. 언제 산 건지 먼지가 가득하고 시계줄에 누렇게 때가 끼어져 있는 것을 준 걸 보면 아마 그 사람이 가진 전부였던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어느 날부터 집 앞에 쌀이 있었고 또 어느 날에는 검은 몽지 안에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긴 했지만 누가 주었는지도 몰랐기에 마음이 조금 쓰였던 찰나
제가 좋아하던 붕어빵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이 가져다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를 임신해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붕어빵을 잊지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몇 년을 한결같이 이어지다가 하루는 제가 조금 일찍 퇴근을 했고 일부러 집 앞에서 가만히 기다려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편이 검은 봉지를 가지고 열심히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놓쳤는데 그 안에는 따끈한 붕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놓고 가면 모를 줄 알아? 당신인 거 다 알고 있다고. 그게 저기 그게 당신이 무슨 천사야? 천사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몰래 두고 가? 들어와, 밥이나 먹고 가게. 밥? 보아하니 어디서 밥도 못 얻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 저는 남편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끝까지 들어오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던 남편의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 안에는 친정엄마도 계셨고 세 아이 모두 들어와 있었어요. 아빠의 등장으로 세 아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지만 친정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하나, 치서봐. 땅 안 꺼지니까 얼른 앉아.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식구끼리 밥 한 개 먹는 게 뭐가 됐으라고. 야 앉아. 너네들로 앉아라. 상 피고 얼른. 아이들은 할머니 말을 듣고는 얼른 바닥에 상을 펴고 반찬을 나르고 숟가락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모든 밥상이 다 차려지고 친정엄마는 얼른 밥을 먹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모두 다 상 앞에 앉아 밥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도 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잠시 후 남편의 어깨가 흔들리며 우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 남편의 울음소리에 모든 가족들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죠. 뭘 잘했다고 밥상머리 앞에서 울고 있어. 얼른 밥이나 먹어. 이러다 다 식잖아. 얼른.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죠. 내가 뒤늦게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안 좋아지고 난 후였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뒤로는 너무 미안해서 정말 너무 죄인이라서 차마 가족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수로 나타나? 뭘 잘했다고 나타나?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만 가볼게. 남편은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하지만 그때 그런 남편을 붙잡은 것은 남편과 똑 닮은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팔을 잡더니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기 식사하세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냥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가지 마세요. 아빠를 붙잡는 큰아들의 말에 저희 가족은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억누르고만 숨죽여 울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큰 소리로 오해를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온 가족이 울고 나니 된장찌개는 다 식었고 떠놓은 밥도 다 식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눈물을 훔치시고는 얼른 다시 국과 밥을 떠오셨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살피더니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고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군요. 입에 맞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한 남편은 어느덧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한 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집 앞에 쌀과 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다 두었고 가끔씩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다시 받아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아빠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죠. 다행히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는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을 복면 강도로 만났으니 얼마나 황당했을지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놀랍네요.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요. 저는 이제 웬만한 일에는 충격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